살고 자연에서 채취된 것을 먹고 살 때는 체온 1도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자연이 사라지고 또 이렇게 인위적인 건물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린 체온 1도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한 질병을 우려하게 되었는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저체온에 시달리는 원인들은 정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내 체온을 떨어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스트레스에 많이 살고 있죠, 저희가. 근데 단순하게 그 스트레스 원인들이 되는 것들이 뭐 직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원인들 또 여러 가지 일들에서. 근데 요즘은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도 생기고 또 자 스스로 의욕도 상실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내 몸은 서서히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너무나 편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문화가 엄청 발달이 되다 보니까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내가 먹고 싶은 모든 음식을 웬간한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움직이지 않고 폭식을 취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씩 편한 걸 원해요. 귀찮은 거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트에 갔을 때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마트 같은 데 가게 되면 내가 쇼핑을 하게 갔을 때 주차할 때 어느 곳을 찾으세요? 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을 찾죠. 왜요? 걷기 싫으니까. 최대한 조금 걷기 위해서 그만큼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운동 부족이나 이런 걸 원인으로 인해서 내 몸이 점점 저체온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우리 의지와 상관없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숨 쉬고 있는데 요즘 뭐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 안에 쌓여있는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호흡할 때 내 몸에 쌓여서 내 몸을 망치게 되는 거죠. 또 내가 먹는 인스턴트 음식들에 있는 여러 가지 방부제 성분들이 나를 또 내 몸을 망치게 해요.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내 몸은 점점 냉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몸이 저체온에 시달리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오는 질병은 머리끝부터 발끝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통증부터 여러 가지 뭐 비만이라든가 또는 두통이라든가 뇌졸중, 폐렴, 또 수면 부족, 불면증까지 이 저체온으로서 오는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요.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체온이 떨어지면 신호를 보내줘요. 당신의 체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체온을 높이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데 그 신호를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모르고 또 신호가 와도 내가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즘 날씨가 춥죠. 추운데 밖에 가서 한 2-3시간 활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활동을 하고 나면 내 몸이 그 찬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점점 추워지니까 두통이 오죠, 대부분이. 두통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추운데 너무 있어가지고 감기가 오려나 보다. 아니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약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두통약이나 감기약을 먹어요. 자, 그럼 두통은 사라지겠죠. 두통은 사라지지만 내 몸에 냉기는 쌓여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체온을 높이지 않았잖아요. 그냥 아픈 건 통증만 완화시켰죠. 그런데 두통약을 먹지 않고 체온을 높이는 일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면 두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우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예요? 약으로 그냥 내 몸은 냉한 상태로 유지를 하게 내가 나를 방치해버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냉해서 내 몸이 냉함을 알려주는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통뿐만 아니라 갑자기 손발이 차다든가 속이 안 좋다든가 뭐 체한다든가 또는 허리가 아프거나 또는 통증 이런 것들로 신호를 보내줘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주변에 병원이 뭐가 많았어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이게 거의 다였죠. 근데 요즘 거의 거리마다 있는 게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통증 클리닉. 요즘 병원에 통증 클리닉이 많아요. 그만큼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통증 클리닉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아마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보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가면 온찜질부터 하죠. 왜? 추워서 수축이 됐던 걸 이완을 시켜놔야 침이나 어떤 효과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온찜질부터 해준다는 거죠. 그만큼 체온을 높이는 일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 이렇게 체온으로부터 저체온으로 인해서 내 몸에 오는 신호를 내가 알고 내 건강을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은 무려 30%나 저하된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체온 1도를 높이게 되면 면역력은 5배나 올라가요. 그만큼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거는 내 몸의 방어선을 지킨다는 거예요. 면역력은 나를 지키는 파체 전방에 있는 방어선이에요. 왜?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는 거는 방어벽이겠죠. 그게 바로 면역력인데 체온이 떨어지니까 면역력도 같이 떨어짐으로써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나 이런 걸 내 몸에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체온 1도는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고요. 그리고 내 생명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국 이 체온 1도는 내 몸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자 예방법이라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체온 1도를 높여야 돼요. 어떻게 높일까요? 전문가들은 많이 말을 해줘요. 혹시 TV에서 체온과 관련된 방송을 보셨다면 아마 그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체온이 떨어졌을 때 위험성은 정말 많이 말을 해주는데 그거를 올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해줘요. 아주 쉬워요. 방법도. 뭐냐면 꾸준히 운동해라. 차가운 거 먹지 마라. 그리고 따뜻하게 생활하라. 또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근데 사실 저는 말은 쉬운데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꾸준히 운동한다? 쉽지 않더라고요. 웬간히 독한 사람 아니고는 매일 꾸준히 일정 시간을 운동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는 것도 스트레스죠.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체온 1도를 높이는 방법이 쉽지만 어려운 게 현실인데 여러분들 내가 체온 1도를 높이는 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옛날 속담에 아주 쉬운 걸 뭐라고 말하죠? 누워서 떡 먹기라고 말을 하죠. 자, 근데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게 뭘까요? 누워서 잠자는 거예요. 어디서 자요? 온열 매트에서 잠으로써 내 몸의 체온 1도를 높여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매트와 돔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발열 방식의 차이점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매트들 있죠. 일반적인 매트들은 방법이 열에 의해서 열을 내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안에 열선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열선은 단지 열만 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기를 꽂으면 열선이 먼저 뜨거워져요. 열선이 뜨거워지고 그 열선의 열이 매트를 데우고 그 매트의 열이 내 몸을 따뜻하게 하죠. 자, 우리가 체온 1도를 높인다는 거는 어디의 온도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단순하게 이 피부의 온도를 높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체온 1도가 실질적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뼛속에 뼈의 온도가 올라가야만이 체온 1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뼈가 시리다고. 뼈의 온도가 차기 때문에 시리다고 하는 거죠. 그 온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인 체온 1도가 올라갈 수 있고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의 순환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열에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체온 1도를 높이는 게 어려웠어요. 왜? 매트의 열이 내 피부 열을 대하고 이 열이 다시 속까지 들어가려면 몇 도가 돼야 될까요? 아마 피부가 뭐 화상을 입거나 타거나 매트가 타거나 뭔가가 이루어져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파장에서 열을 내는 매트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파장을 뚫고 들어가요. 지금 설명드릴 나라 매트와 돔은 원적외선 파장이 나와요. 숯과 황토 성분들에 의해서 원적외선 파장이 나오는데 그 파장이 뚫고 내 몸속에 들어가서 내 속을 데운다는 거죠. 이렇게 발열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반 매트와 다른 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발열 방식의 다름을 아신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매트와 돔을 보기 전에 중요한 성분, 소재 하나를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핀이란 소재죠. 그래핀은 흑연으로 원료로 만들어진 신소재예요. 신소재로서 탄소 원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원자 크기의 벌집 모양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가볍고 단단해요. 그러면서 열 전도성은 매우 높다는 거죠. 일반 소재보다 열 전도율이 2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열을 내서 내 몸속까지 열을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항균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 누워서 체험하는 동안 내 몸속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게 그래핀 성분이고 소재고 또 어싱이란 기능을 좀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미 어싱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싱은 뜻 그대로 하면 접지하다, 접촉하다 이런 뜻이에요.
땅과 내 몸을 연결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땅과 연결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제가 지금 강의한 이곳이 7층이죠. 아마 집에 사시는데 20층, 뭐 10몇 층 사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옛날엔 땅을 밟고 살았기 때문에 뭐 건강한 땅의 기운을 끌어올린다고 하지만 지금은 땅과 먼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일부러 흙길을 걷는다든가 산에 가서 맨발로 걷는다든가 이래서 땅과 가까워서 좋은 기운을 받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특히나 이제 암이나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제 좀 많이 안 좋은 상태가 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자연 치유 요법을 하러 가면 대부분 산 속이나 이런 데 가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몸에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매트에 어신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 몸에 안 좋은 그 흐름, 파장이죠. 그 파장을 몸 밖으로 빼준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요즘 겨울이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는데 반가워요 악수를 했는데 이 사람 보다 갑자기 찌릿찌릿해요. 뭐가 스파크가 팍팍 튀면서 따끔따끔해. 내가 한눈에 뿅 갔을까요? 아니죠. 그런 스파크가 아닌 거죠. 뭐냐면 내 몸에 흐르는 파장이 너무 안 좋은 파장이 있다 보니까 그분의 파장과 부딪혀서 스파크가 있는 거죠. 그건 좋지 않다는 증거예요. 흘러야 돼요. 흘러서 그런 스파크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파장도 우리 몸에 파장이 흘러요. 좋은 파장과 안 좋은 파장이 있죠. 전자파도 파장이죠. 안 좋은 파장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파장이 흐르는데 이거를 몸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신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대형 건물에 보면 피레침이 설치되어 있죠. 왜 설치되어 있나요? 번개가 쳤을 때 그 전기가 만약에 번개를 그대로 맞으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부서지겠죠. 손상돼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해서 땅속으로 빼내는 역할이 피레침의 역할인데, 우리 몸에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바로 어싱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내가 15층 아파트에 살면서 매트를 깔고 자는데 땅과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하는데 여러분들 벽에 콘센트 있죠.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콘센트 딱 코드를 꽂는 두 개의 구멍 옆쪽에 이렇게 은색으로 금속이 보여요. 네네, 그럼 어때? 네.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가 이런 질환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케어하고 완화되는데 조금 더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요즘은 대부분 숙면을 취하지 못하죠. 그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어싱의 기능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무실 때 파장이죠. 좋은 파장이 흐르기 때문에 순환에 또 도움이 되지만 신경계를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숙면에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어싱의 효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라라 컬렉션 슈퍼 컬렉션 매트인데, 이 매트에 중요한 성분 두 가지가 있어요. 황토와 숯이죠. 황토 성분이 도포되어 있어요. 이 황토는 아까 어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원적외선을 방출시켜요. 아까 제가 파장에 의한 열이라고 그랬죠. 바로 원적외선 파장에 의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뚫고 내 몸에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대사가 좋아지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성분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좋은 게 우리가 사실 요즘 대부분이 이렇게 좀만 추워도 어깨 이렇게 움츠리고 다리다 보면 어깨가 아프죠. 이런 통증 완화에도 탁월한 효능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숯인데 숯은 뭐가 가장 좋을까요? 저는 숯의 포인트는 정화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맑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파를 차단을 해줘요. 많은 분들이 숯은 일부러 집에도 곳곳에 두기도 하죠. 전자파를 그 파장을 막아주고 또 우리 몸에 좋은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숯을 많이 사용하는데, 숯은 정화작용이기 때문에 노폐물을 빼주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이 성분인데, 이 두 가지 성분이 이 매트 안에 도포되어 있어요. 어떻게 도포되어 있냐면 이렇게 8단계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황토, 숯, 부직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황토와 숯이 도포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도포되어 있다 보니까 열이 이렇게 발생할 때 이 황토와 숯 이거에 의해서
원적 개선이 나오고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유효 성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또 겉면도 사실 속이 아무리 좋아도 겉이 거칠거칠하면 누워있기 불편하죠. 근데 부드러운 스웨이드 원단이나 자갈도 원단이 사용되어서 여러분들이 누워있을 때 아주 편안하게 쉬고 또 내 몸을 케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라라 슈퍼 컬렉션 매트예요. 자, 다이아몬드 돔인데요. 돔은 카본 소재로 코팅되어 있어서 원적 개선 방출량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열도 많이 내는데 도움이 돼요. 아마 이 돔의 매트 최고 온도가 100도라 하죠. 여러분들 이 100도로 해놓고 누워 계셔 보셨어요? 근데 혹시 100도로 있을 때 화상을 입던가요? 화상을 입지 않죠. 왜 그럴까요? 파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장으로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파장 부분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 사용하는 그 주방 도구 있죠. 아까 제가 열 발열 방식에서 열에서 열을 내고 파장에서 열을 내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부었어요. 딱 켜서 팔팔팔 끓어요. 그럼 불을 끄고 냄비를 내려야 되는데 맨손으로 딱 잡아서 내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왜요? 화상을 입어요. 냄비가 뜨겁기 때문에. 요거는 가스레인지의 열이 냄비를 데워요. 냄비의 열이 물을 데워요. 열에 의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내가 그릇을 손으로 만졌을 때 화상을 입는 거죠. 결국 매트의 열이 내 몸에 들어갈 때 이 열이 피부를 먼저 닿기 때문에 열에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은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돔처럼 파장에서 카본 소재에 코팅된 파장에서 열을 내는 방식은 전자레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그릇을 넣고 물을 데웠어요. 딱 키니까 막 돌아가다 띵 해서 물이 끓어요. 그래서 딱 끊으려는데 화상은 입진 않아요. 그릇에 따라 조금 덜 뜨겁고 조금 뜨겁고 아니면 어떤 그릇은 아예 뜨겁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전자레인지는 빛과 파장의 원리라는 거죠. 그 빛과 파장이 속에 있는 물을 먼저 데우고 그 물의 열이 그릇으로 전도되는 원리라는 거죠. 이렇게 100도씨에 누워있는데도 내 몸에 화상을 안 입는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원적에서 파장이 내 몸 깊숙이 들어가서 내 몸속을 먼저 데우고 몸속에 있는 냉기를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100도씨인데도 불구하고 화상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높은 원적외선 방사율을 가지고 있고 열 전도율이 빠르기 때문에 내 몸의 체온을 상승하는데 빠른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한 이런 항균 효과가 탁월한 게 바로 돔의 역할이에요. 돔은 탄수를 가열해서 나오는 원적외선과 양질의 음윤이 방출돼서 정화작용도 탁월하다는 거죠. 내가 누워서 땀을 낼 때 대부분 약을 많이 드셨던가 어떤 질병이 있는 분들은 땀을 내면 냄새가 정말 많이 내요. 노폐물이 빠져나오면서. 근데 여기에는 정화작용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냄새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편하게 땀을 낼 수 있고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여기서 땀을 내시면 도움이 되는 게 왜 나이 들면 냄새 난다 하죠. 나는 매일 열심히 샤워를 하는데 손자 손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 냄새나 싫어 이래요. 그럼 정말 속상하죠. 난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탄속의 소재가 있다 보니까 음이온의 양질의 음이온이 나오니까 그 냄새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꾸준히 땀을 내시고 주무시는 분들은 어느 일정 기간 땀을 내고 지나면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데도 도움이 되고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찜질을 통해서 원하는 신진대사를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0분 이상 땀 내는 걸 권해드려요. 하루에 한 번 땀을 내시더라도 최소한 1시간은 땀을 내셔야 내 몸의 독소도 빼내고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열이 전달되면 순환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겠어요? 순환이 잘 되니까 면역력도 높아지고 또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건 내가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향상된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이 돔에서 땀만 내셔도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자가 치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 땀 속에 내 몸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 있죠. 그런 중금속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예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땀을 내신 분 중에 포항제철에서 30여 년간 근무했던 분이 계세요.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피독일에서 피부를 통해서 독이 흡수된다 하죠. 그분은 포항제철에서 쇳가루를 녹이고 갈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피부에 쇳가루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었는데 또 계속 긁어요. 가려워서. 그래서 가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땀을 조금만 내면 더 가려워서 막 미칠 것 같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여기 돔에 누우셨어요. 누워서 땀을 쳤는데 밑에다 하얀색 볼을 깔고 누워서 땀을 내셨는데 1시간이 지나고 땀 난 다음에 일어나셨는데 그 보에 얼룩이 졌어요. 보통 얼룩이 안 지는데 이분이 얼룩이 어떤 새까맣게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모공 속에 쌓여있던 30년 동안 쌓여있는 철가루가 나온 거죠, 몸 밖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이 매트를 이 매트와 돔을 일주일 정도 쓰시고 긁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매니아가 되신 분이 있는데 이처럼 이렇게 땀을 낸다는 건 내 몸속에 독소를 빼내줄 수 있는데 이 돔이 이런 100도까지 올라가는 원자력 파장에 의해서 내 몸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 중금속 같은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계속 원적외선 파장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적외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원적외선 복사열이에요. 복사열은 열이 밖으로 날아가요. 여러분들 매트를 딱 깔아놓고 위에 아무것도 안 덮어놓으면 이게 열이 계속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실제로 작은 방 안에 매트를 깔아놓으면 여기 난방을 하지 않아도 공기가 훈훈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복사열이 날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트와 돔을 쏘실 때 왜 돔 보면 검정색 천으로 돼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열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는 꼭 목 끝까지 발끝까지 덮고 사용하셔야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파장 좋은 열을 내 몸 깊숙이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면에 뜨거운 게 아니라 파장으로 인해서 몸속 깊이 넣어주는 신부주열이라는 거죠. 아마 신부주열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부주열은 뼛속까지 깊이 열을 넣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파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또 이 파장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살균과 산열 기능도 탁월한데 1분에 2000번의 진동이 있어요. 나는 못 느껴요. 근데 미세하게 진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동이 내가 내 몸속의 세포들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죠. 생각해보세요. 추우면 어떻게 돼요? 웅크려들게 돼요. 근데 내 몸이 냉하니까 내 몸의 세포들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고 웅크려들 있어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렸죠. 냉하신 분은 어때요? 정상 세포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추우니까 귀찮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날 추우면 나가기 싫어요. 그죠? 움직이기 싫어요. 그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들도 똑같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똘똘 뭉쳐서 그냥 있어요. 근데 1분에 2000번의 파장이 얘들을 떨어뜨려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2000번의 파장은 내 몸에 근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내가 매트나 돔에서 꾸준히 누워서 체험을 하다 보시면 나도 모르는 이거 뭐 확 편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씩 근력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2000번의 파장이 내 몸의 환경을 바꿔주고 일반 열보다 80배 아주 깊이 들어가는 신부주열에 큰 장점이 있고 노폐물과 독성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파장이기 때문에 흔들죠. 혈액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덩어리들, 혈전이라고 말을 하죠. 그 혈전을 흔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얘들이 덩어리가 풀어지겠죠. 그 혈전을 뭉친 혈전을 풀어서 이걸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뭉친 혈전이에요. 얘를 풀어놨어요. 얘를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어떻게 내보낼까요? 중요한 거는 땀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사용법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원적외선의 효능을 정리하자면 피부를 맑게 해주고 알러지도 개선해주고 또 가장 쉬운 거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신경계를 완전시켜줘요. 아마 매트와 돔에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파장이 미세한 파장이 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신경계를 안정시켜서 숙면에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원적외선 파장의 역할이기도 해요. 저는 매트와 돔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꼭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거든요. 대바란 요법. 한의학에서 쓰는 전문 용어기도 하는데요. 대바란 요법은 뭐냐면 몸에 쌓인 찬 기운은 땀을 내지 않으면 절대 찬 기운을 빼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땀을 내시라고 했죠. 바로 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 몸에 냉기를 뽑아낼 건데 땀을 내요. 그럼 어디 가서 낼까요? 사우나 가서 내는 분들 많죠. 그래서 뭐 찜질방도 가고 사우나도 가요. 근데 사우나 가서 땀 낼 때는
일시적으로 내 피부에 있는 땀을 빼내는 거지 내 속에 있는 냉기를 빼내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피부는 열에 달구어지니까 빨갛게 상기되고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요. 그런데 속은 냉하다는 거죠.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 피부 이렇게 원적외선 촬영을 하면 빨간색이 그 열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속 가운데는 차갑게 초록색이 보여요. 가서 찜질하고 땀을 줄줄줄 흘리고 나왔는데 피부는 빨갛게 나오는데 가운데 부분은 파래요. 왜 그럴까요? 속까지 열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는 몸이 너무 차가워서 가서 땀을 내고 싶어 하면은 절대 습식 사우나는 가지 마세요. 습식은 그 안에 이렇게 습기를 뿜어내요. 그러면 내가 땀이 안 나는 건조한 피부 같은 경우는 더 건조해져요. 왜냐하면 그 습을 내 피부가 빨아들여서 다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피부는 어때요? 속는 거예요. 나는 습기가 많구나. 그러면서 더 이상 수분을 안 만들어내요. 건조한데 그 악순환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이 습을 빨아들이면 피부가 무거워져요. 처져요. 그래서 습식 사우나를 가면 피부가 처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니까 빨리 처지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도 되지만 안 그러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건식 사우나를 활용하시고요. 안 그러고 또 그도 가려면 메타고동 활용하시는 게 더 좋겠죠. 자, 근데 대발랄 요법을 좀 보충하자면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원리냐면 여름에 정말 덥죠. 더운데 우리가 아이들 시원하게 물 먹으라고 전날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생수병을 냉동실에 얼려놓죠. 얼려놨다가 주는데 저 꽝꽝 얼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온에 꺼내놔요. 책상 위에다가 이 PT병 꽝꽝 얼은 걸 꺼내놨는데 한 30분 뒤에 가니까 바닥에 물이 흥건해요. 어머, 녹으면서 PT병이 깨졌을까요? 아니요, PT병은 멀쩡해요. 근데 왜 물이 흥건할까요? 바로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빛과 파장이 들어가서 얼음을 녹이면서 냉기를 내보내요. 근데 냉기가 밖으로 나왔더니 약간 따뜻해. 그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수분이 고인 거죠. 그것 때문에 물은 계속 녹고 밖에 물은 계속 생겨요. 수분이.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이 냉해요. 그러면 파장이 들어가서 내 몸의 냉기를 밀어내요. 나는 매트가 돔 속에 있으니까 안에 나가면 차갑죠. 따뜻하죠. 참 냉기가 나가니까. 그래서 수분이 생기는 거죠. 그걸 계속 빼내야 돼요. 근데 정말 냉하신 분들은 땀을 내면 낼수록 내 몸이 차요. 내 몸의 냉기로 내 몸이 차요. 아마 동갑 매트에 누워서 체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손이 시렸거나 발이 시렸거나 배가 찬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발이 시려워서 못 누워 있겠더라고요. 저는 악건성 피부를 갖고 있었고 제가 22년 학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20살 때 아르바이트로 학원을 시작해가지고 학원 경력이 22년이 되는데 항상 서서 강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체로 계속 쏠리다 보니까 퉁퉁해지고 붓고 그게 계속 쌓여서 지금 제가 코끼리 다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쌓여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매트를 처음 쓸 때 저는 악건성이니까 땀도 안 나요. 누웠는데 땀이 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못 누워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체질에 따라 매트나 돔을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땀을 내긴 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노화가 이루어지면 점점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냉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땀을 내는 분이 건조한 분이냐 속이 냉한 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저처럼 악건성이라 찜질방 같은 데 갔는데 땀 한 방울도 안 나고 휴지를 올려놓으면 펄펄 나는 사람들은 여기 못 누워 있어요. 답답해서. 처음에 딱 누웠을 때 아주 고온에서 일반 사람처럼 누워 있으면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누워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힘든 건 안 하게 되죠. 저항이 생겨요. 그럴 때는 시간을 줄이거나 온도를 낮춰서 적응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온도를 좀 낮춰서 제가 견딜 수 만큼 누워있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를 반복하다가 익숙해지면 온도를 더 높였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한 2주 정도 뒤에 땀이 나기 시작했고 땀이 나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발이 시렵더라고요. 제가 항상 발이 부어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면 툭툭 부어서 신발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기가 그쪽으로 쏠렸다는 거죠.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이 시렵기 시작하더라고요. 발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그 안에 있지를 못했어요. 나오면 괜찮아요. 들어가면 시려워요. 왜? 그쪽으로 냉기가 빠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안 좋은 쪽으로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돔을 올려놓고 매트에 누워서 땀을 낼 때 땀이 나기 시작할 때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대부분이 배는 차요.
우리가 오장육부가 요 안에 다 들어있죠. 요 가운데. 여기서 암이 발생하잖아요. 차기 때문에. 심장은 절대 암이 안 생겨요. 항상 뜨겁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암 발생하죠. 차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게 따뜻해질 때까지 땀을 내셔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파장이 들어와서 내 몸에 냉기를 뽑아내는 것.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것. 근데 또 몸이 정말 찬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은 매트에 누워있으면 어떨까요? 돔에 누워있으면 처음에 더운데 뜨거운데 좀 있으면 차요. 내가 내 몸에 냉기 때문에 드드드드드 떠는 사람도 있어요. 뭐 30년 동안 산후풍을 앓으신 분이 이 온적외선 파장에 나오는 돔과 매트에 누워서 땀을 내시는데, 땀도 안 나지만 한 20분, 30분, 40분 지날수록 추워서 드드드드 떨어요. 내 몸의 냉기가 나를 차갑게 한다는 거죠. 근데 꾸준히 땀을 내다 보니 그 냉기가 빠지고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분들은 땀이 정말 많이 나요. 안 날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나는 게, 내복을 입고 땀을 냈는데 내복을 벗어서 짜면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땀이 나기 시작하니까 냉기가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처럼 대발한 요법은 내 몸의 냉기를 뽑아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주변에 처음 매트나 돔을 체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땀을 내게 하셔서 내 몸의 냉기를 뽑아내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시고요. 사람마다 아까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용법에서 제가 보도록 할게요. 나라 슈퍼 컬렉션 매트와 다이아몬드 돔을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죠? 체온을 빠르게 올릴 수 있고, 또 우수한 원적에서는 음이온이 나오고, 또 사계절 쓸 수 있고, 복부면 복부, 어깨면 어깨, 안 좋은 곳에 맞춰서 쓸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순환이에요. 순환의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매트나 돔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후풍을 없애고 저처럼 건조한 사람을 또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환경만 바꿔줘요. 내 몸은 내 몸이 스스로 치료한다는 거죠. 이 매트와 돔을 사용하면서 내 자가 치유 능력을 향상시켜줘서 순환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 뼈가 차요. 뼈도 세포죠. 속이 냉해서 뼈가 차요. 찬데 옆에 혈관이 있어요. 차니까 혈관이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어요. 그쵸? 수축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쌓이는 기름기나 이물질들이 차가우니까 덩어리가 지겠죠. 덩어리 져서 굴러다녀요. 내 몸을 돌아다녀요. 혈관을 타고. 근데 내 몸의 혈관은 그나마 굵으니까 돌아다녀요. 근데 얘가 손끝, 발끝, 머리끝으로 가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죠. 그 혈관들이 머리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올라가요. 가다가 혈관이 좁아지니까 거기서 못 올라가고 멈춰 있겠죠. 그럼 아주 작은 혈액은 통하겠지만 이게 계속 쌓여요. 그 독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독소가 나와서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심해지면 종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종양으로는 안 갔어요, 다행히. 근데 얘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혈관이 좁으니까 얘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터졌어요. 왜? 심장에선 계속 뿜어내는데 못 들고 가니까 터지는 거죠. 그게 바로 뇌출혈인 거죠. 이 돌아다니는 혈전들을 몸 밖으로 빼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뼈가 따뜻해졌어요. 파장이 들어와서 뼈를 데웠어요. 그럼 옆에 있는 혈관은 따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완이 된다는 거죠. 길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로서 기름기나 이런 것들이 혈전을 녹여주고 2000번의 파장이 혈전들을 분해를 시켜줘요. 그럼 얘들이 분해돼서 녹아서 흐르는데 어디서 흘러요? 내 몸 안에서 어차피 흘러요. 그럼 다시 차가워지면 또 덩어리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야죠. 빼내는 게 바로 이 땀을 내는 거예요. 그럼 땀을 내서 독소들을 빼내면 내 몸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순환의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깨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깨가 아픈데 내 몸이 냉하니까 영양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따뜻해져서 이제 내가 먹는 음식의 영양분을 얘가 끌어다 쓰는 거죠. 나는 어깨가 아파. 그러니까 세포들이 어깨에다 영양을 끌어다 주고 여기를 치료하는 거죠. 그럼 누가 해요? 내 몸이 한 거예요. 결국 이 매트와 돔은 어떤 역할을 하면 자가 치유력과 면역력을 상승시켜서 내 몸이 내 몸을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매트와 돔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질환이든 상관없이 이 매트를 쓰실 때 꼭 땀을 내시라고 권장해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자가 치유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땀을 꼭 내시라는 거예요. 자, 사용하실 때 매트 위에 얇은 면 패드나 타월 같은 거 깔아 놓으시면 더 좋겠죠. 땀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편안한 옷을, 가급적이면 저녁에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이거를 이제 다 씻고 그리고 체험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다 씻고 한 상태에서 누워서 돔을 내가 원하는 곳에, 나는 배가 너무 차 아니면 어깨가 아파 이런 원하는 곳에 맞춰서 돔을 올려 놓으신 다음에 60분 정도, 30분에서 60분인데 물론 내가 힘드신 분들은 좀 짧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괜찮으신 분들은 60분 정도로, 그래서 온도는 굳이 100도가 아니래도 60도 정도 맞추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도나 70도 사이로 해 놓으시고 누워서 땀을 내는데, 땀을 낸다는 기준은 이마에서 송골송골 땀이 나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 물이 줄줄 흘러야 돼요. 물이 줄줄 흘러서 계속 연신 닦아가면서 땀을 낼 정도로 그렇게 땀을 푹 내시면 내 몸은 완전히 흠뻑 젖어 있어요. 돔을 딱 밀었을 때 여기서 훈기가 올라올 정도로 확 달궈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뼛속까지 열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전달된다는 그 표시기도 하고. 그래서 땀, 얼굴에서 물이 줄줄 흘릴 정도로 땀을 내시는데, 중요한 거는 꼭 목까지, 발끝까지 푹 덮고 하세요. 그래서 돔 자체에 있는 천으로 하셔도 되고,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위에 하나 더 덮으셔도 돼요. 아니면 아예 안에 하나를 덮고 돔을 올려서 덮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땀을 충분히 내신 다음에 일어나서 돔을 걷어내고 땀을 다 닦고 젖은 옷만 갈아입으시고 편안하게 매트 온도를 맞추고 주무시면 돼요. 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땀은 끈적임이 없어요. 처음에 체험하실 때는 끈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공 속에 노폐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햇빛에서 땀을 내면 어때요? 끈적끈적하고 1시간만 땀이 나도 사람을 처지고 지치게 하죠. 수분과 염분을 같이 뽑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돔은 냉기를 밀어내기 때문에 염분을 뽑아내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몇 번 체험해서 땀을 내기 시작하면은 조금 짭짤할 수도 있지만 몇 번 지내서 한번 먹어보세요. 저는 먹어봐요. 근데 짜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싹 닦아내면 끈적임 없이 뽀송뽀송해요. 왜? 냉기로 인해서 빠지는 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땀을 내시고 나서 내가 자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온도도 맞춰서 주무시면 되는데, 이럴 때 그 충분히 물을 드셔주시면 아무래도 노폐물을 뽑아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물을 마실 때 대부분이 뜨거운 물 마셔요, 찬물 마셔요, 어떤 물 마셔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 체온과 비슷한 물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지근한 물의 온도를 모르죠. 그럴 때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피틱병이죠. 그거를 재사용하시면 안 되고 새 거를 하나 해가지고 돔에다 같이 넣어놔요. 제가 누울 때 옆에 넣어놓고 같이 땀을 내요. 그러다 한 15분, 20분 지나면 그 물을 마셔요. 왜냐면 얘가 파장위에서 열이 가열되니까 물이 먹기 좋게 미적지근하게 데워져서 목 넘김도 좋고 잘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체험할 때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체험시킬 때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자, 이분의 상태를 사실은 나는 몰라요. 근데 매트를 써보면, 돔에 넣어보면 상태를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돔에 딱 눕혀놨는데 60도 해서 눕혀놨는데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나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못 누워있겠어, 나는 막 환장하겠어 막 이러시는 분들은 건조하신 분이세요. 모공이 닫혀서 땀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안에서는 계속 밀어내는데 얘가 빠지질 않으니까 답답해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참아!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잠깐 나오셔서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거를 몇 번 반복하고, 그게 정말 심하신 분들, 악건성인 분들은 그걸 한 일주일 이상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체험하다 보면 땀이 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분은 본인이 그동안 눌렸던 것들이 아주 다 벗어난 것처럼 가벼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냉기 있으신 분들은 왜 산후 풍이 와서 냉기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가서 땀을 내면 춥다고 덜덜덜 떠세요. 그분들은 사실 샵에 와서 체험하는 건 불가능해요. 매트하고 돔을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셔서 집에서 쓰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거기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의 냉기를 뽑아내도록 매 하루에 2번씩 땀을 내고 주무실 때도 거기서 주무시도록 권해서 그분들이 내 몸의 냉기를 뽑아내서 순환이 될 때까지 쓰는 거를,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시면 아마 충분히 집에서 쓰면서 내 몸을 케어할 수 있죠. 그렇게 냉기가 심하신 분들은 사실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못 틀어요. 제 아는 지인이 대구에 사시는데, 대구는 정말 더운 지역이죠. 여름에 그분을 만나러 안 가요, 절대. 왜 안 가냐면 여름에도 그분 차를 타면 에어컨을 틀지 않고 문을 꼭 닫고 계세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타는 순간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그분은 너무나 좋다고 하세요. 에어컨을 틀면 이 칼로 살을 찢는 것처럼 에릭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만큼 냉기가 꽉 찼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돔 매트를 쓰시고 이 순환의 환경이 만들어져서 좋아지셨어요.
그 냉기가 빠졌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바로 파장에서 열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매트와 돔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땀을 내는 거예요. 땀을 내지 않고 누워 계시는 거는 오래 걸리고 크게 효과를 못 보세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땀을 내도록 계속 권해서 하시면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시니까 반드시 땀을 내라고 해주시고, 요 매트를 쓸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가급적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라텍스 침구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라텍스라는 게 뭐냐면 왜 천연 고무 수액을 받아서 틀에 부어서 만드는 침구류죠. 이 파장은 뚫고 들어가는 원리인데 라텍스는 그 물로 된 거 액상을 체화시켰기 때문에 틈이 없어요. 파장이 가다 라텍스를 만나면 뚫지를 못하고 고여요. 고이면 여기서 열이 쌓이겠죠. 그래서 얘가 녹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썼는데 불이 녹았어요, 뭐 했어요 하시는 분들 대부분 라텍스 침구를 써서 그러시는데 라텍스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이식 환자 있죠. 간이나 심장 이식 수술 받으신 분들, 이식 환자도 매트나 돔을 쓰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이식 수술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횟수로 그 이식 수술을 한 시기서부터 2년이 지났으면 써도 돼요. 근데 2년이 안 지났으면 쓰지 마시라는 게 뭐냐면 이식 환자들은 내 거에다 남의 거를 갖다 붙여놓은 거죠. 나의 면역력이 올라가서 활성화돼 버리면 얘가 적응할 시기가 없어서 얘가 괴사돼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식 환자들 보면 병원에 꾸준히 매달 가서 관리받는 게 뭐냐면 면역력 억제제를 먹여요. 처음에 면역력 억제를 한 주먹씩 먹다가 점점점 낮춰지거든요. 내 면역력이 상승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안 되니까 적정선을 유지시켜주는 건데, 이 매트리스나 돔을 써서 체온이 올라가되면 면역력이 상승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식된 게 적응되는데 아무래도 해를 입힐 수 있어서 이식 환자는 이식 수술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2년이 지났으면 그때는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왜 내가 심장에 뭐 스텐트 시술을 받았어요, 무릎에 철심을 받았어요, 뭐 지금 그 시술 투석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분들 다 괜찮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심장에 기계에 설치하신 분이 있죠. 박동기. 그런 분들은 고온에서 쓰시면 안 돼요. 온도를 좀 낮춰서 약간 저온부터 쓰셔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기계죠. 매트가 기계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장시간 과열로 쓴다던가 이러면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관이 부주의했다던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막 함부로 접었다던가 이래서 오는 손상에 대한 거는 사실 내 개인의 주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뭐 AS를 받거나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매트나 돔을 사용하실 때 조금 접거나 이런 건 조심을 하셔야지 나중에 AS가 발생했을 때 서로 문제가 안 되는 또 편안하게 내가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슈퍼 컬렉션 매트와 돔은 지금 시기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면역력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면역력이 좋은 제품이 정말 많아요. 그걸 내가 계속 먹어요. 근데 내 면역력이 빨리 오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냉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되질 않아요. 내 몸이 따뜻해야 흡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찬물에다가 커피 믹스 타면 섞이나요? 안 섞이죠. 따뜻한 물에 넣어야 섞이듯이 내 몸이 따뜻해야 어떤 건강보조식품을 먹었을 때 빨리 흡수가 돼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에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돔이나 매트는 환경을 바꿔주지 영양을 전달해 주지 못하거든요. 돔이나 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이게 우수한 제품들, 올케어라든가 뭐 이런 우수한 제품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영양을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환의 환경에서 영양을 채우는 것과 냉한 환경을 채우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품을 통해서 열을 올려주시고 체온을 높여서 그 많은 제품, 우수한 제품들이 효과도 보시고, 코로나19로 다들 이렇게 면역력 때 이 제품을 통해서 내 스스로 면역력을 지키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집합금지라 가족도 못 만나죠. 명절인데 내일 모레가 명절이에요. 내일부터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뵙지 못하는 고향의 부모님 또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 매트와
도움을 이번 기회에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부모님께 선물하셔서 면역력도 높이시고 또 건강도 케어하실 수 있도록 돔과 매트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선물로 건강을 전달해 주시면 여러분 찾아뵙지 못하는 불효가 또 따뜻한 효도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절 다가오는데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명절 기간 동안 매트와 돔을 통해서 땀을 꼭 내보셔서 내 몸의 건강 케어를 하시는 그런 연휴로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나라 슈퍼 컬렉션 매트와 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